자, 사랑합니다. 예, 15페이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하는 교재가 제가 6군데를 하는데 보면 책이 다 달려. 출판사 교재가 다 틀려. 근데 내 책을 가지고 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인데 법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1편에 아까 공법의 서론을 받고 1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법이라 하지 말고 법령이라고 했죠. 법령. 몇 문제 나온다 했죠? 12문제. 대한민국의 국토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을 정한 법이 우리 국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은 여기는 국계법은 계획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용 파트로 나누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런 체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계획 파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까 국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자, 여기서 이제 국가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잘 잡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을 하되 밑에 나오는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그게 국가계획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국토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니까 이거는 방향을 잡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 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정하는데 그 대상 지역을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권? 광역계획권. 그럼 이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지정되면 거기다가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왜 광역이냐?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넓을 광자를 따서 광역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서울이 있으면 여기다 옆에가 하남이 있고 하남시가 있어요. 그 옆에 양평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성남이 있어요. 또 옆에는 경기도 광주가 있어요. 이쪽에는 또 남양주가 있고 이쪽에는 구리가 있어요. 남양주가 훨씬 크죠. 범위가 면적은 엄청 커요. 남양주. 이게 남양주예요. 남양주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구리에서 서울을 거쳐서 성남까지 이렇게 경전철을 하나 놓는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거는 시가 되겠고 서울은 시죠. 특별시, 시.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여기도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와 도에 걸쳐서 구리하고 서울하고 성남을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묶는다면은 결론적으로 시도야. 그럼 시도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지정하죠. 시도보다 높은 사람. 그럼 시도에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도보다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이지. 참 갑자기 이상해졌네.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이잖아. 그 높은 사람 하기 말을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면 3글자로 줄일게요. 상급자. 무슨 자? 그 시도지사의 상급자는 누구야? 국장이라는 거야. 시도지사 높은 사람이 누구냐? 국장. 그럼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2 이상의 시도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하남하고
양평을 묶어서 요렇게 하남하고 양평을 묶어서 요렇게 광역계획권을 정한대. 그럼 여기 하남은 시가 되잖아. 그 여기는 양평은 군이니까 시군이고 요거는 같은 경기도에 있잖아. 맞잖아요. 같은 도에 있으니까 요때 시군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요 시군의 높은 사람이 누구지? 그렇죠. 도지사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거죠. 맞죠? 도지사. 너무 쉬워. 도지사. 그럼 결론적으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도지사하고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 군수의 상급자는 도지사고 시도지사의 상급자는 국장이니까 지정권자는 높은 사람, 상급자가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급자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다. 일단 상급자 이렇게 메모 한번 해봐요. 어차피 공부는 외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늘 하잖아. 근데 내 선생님이 아무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선생님 안 외우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우려고 하면은 안 외워집니다. 돈도 내가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 자, 시장,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여기다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자, 요거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우리가 두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도시군 계획은 이때 도시군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걸 봐요. 도시군은 우리가 아까 도시가 특광, 특특, 시 요걸 도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요게 도시야. 그리고 군 요게 도시군이다 이게. 그래서 도시군은 6인 지역이죠. 아까 몇 명? 6인 지역. 이걸 다른 말로 무슨 구역? 관할구역. 아까 말했잖아요. 무슨 구역? 관할구역. 그래서 6인 지역 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우리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게.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 내년 올해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문화체육부 장관. 그렇죠. 문화체육부 장관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걸 말하니까 국가계획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어. 그럼 평창에다가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외국 선수들을 수송을 해야 돼. 운송을 해야 되죠. 그 수송을 해야 되니까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고속도로를 뚫는다거나 뭐 철도를 깐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KTX가 지금 개통이 됐고 제2 영동고속도로, 중북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새로 뚫혔죠.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만에 또는 뭐 1시간 40분 만에 주파된대요, 한마디로. 그래서 선수를 우속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성공에 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수립한 것이 국가계획이고 그걸 하기 위한 장기발전 방향 서울에서 한번 봐요. 문자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인천이 있어. 그럼 여기 서울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평창이야. 그럼 여기서 이까지
자, 인천,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강원도요.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죠. 그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권을 정하는 게 우리는 광역계권이죠. 그 광역계권이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장기발전 방향을 잡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방향이 나와서면 이제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는 거지. 그 도시군은 평창시, 평창시에서 짜겠죠. 평창시. 도시군 기본계획 시잖아, 시니까. 자, 기본계획을 짜서 구체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방향이 나오면 이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오죠. 그게 우리는 평창시 도시군관리계획, 경기도, 서울 도시군관리계획, 인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집행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도시군, 이 국계법상의 4대 계획이다. 4대 계획. 근데 이 계획은 국가는 광역에 지침을 주고 광역은 도시군계획 지침을 주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침을 줍니다. 그럼 이거는 부합이 돼야 되고 또 여기 이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과 계획끼리의 상호 의존관계 그런 종속관계를 우리가 조금 행정법의 어려운 말로 대류의 원칙이다 또는 역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국민학교 때 여름철에 물펌프 실을 때 물 한 바가지를 뻗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가 무슨 물이에요? 그렇죠.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물을 뿜죠. 이런 작용을 우리가 대류, 역류의 원칙. 하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상위 계획이에요. 요 둘을 우리가 중위 계획이라고 하고,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상위, 중위, 하위 계획끼리 간에 상호 의존 관계와 그런 종속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역류의 원칙 또는 대류의 원칙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두시고 가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계획 파트. 그 다음에 이용 파트는 개발 파트가 있고 이용의 용도 지역 등에 관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 허가 파트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연동 그리고 이제 사업 이런 파트가 전부 다 우리는 뭐다? 이용 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파트에서 7문제 정도로 보고요. 계획 파트에서 5문제 정도로 보면 돼요. 원래는 5대5인데 요게 이용도가 비중이 더 높다. 요래서 국계법이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 요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국계법의 전체적인 구성은 1장의 총설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총설 또는 총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민법에도 총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칙이 뭐냐? 민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 규정을 총칙이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총설 파트다 이렇게 보는데 자, 6가지 법이 다 총칙이 다 있다 이게요. 자, 그럼 국계법의 총설 파트는 첫 번째 국계법의 재정 목적이 나와요. 두 번째는 용어 정의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 용어 정의에다가 별표 3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3개는 나온다 뜻입니다. 뭐라고?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 1, 2월은 내가 미신 말씀드릴게요. 1, 2월은 가볍게 연필로 밑줄 쳐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 2월 달부터
선생님이 메모하는 거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적는데 시간이 다 뺏겨가지고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 2월은 가볍게 책에 다 돼 있는 거니 거기다가 메모만 하고 밑줄 치는 걸로만 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도 온통 다 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진하게 서지 말고 전영록 씨의 사랑은 연필로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서면 헤어질 때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낙서 잘못해놓으면 책 보기 싫어져. 그러니까 가볍게 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용어적이 꼭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보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 목적에서 한마디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 때, 이 법규를 만들 때는요, 법규 형태가 그 기본 틀이 두 가지 틀이 있어. 하나는 조건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목적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전통적인 법규의 그러한 틀이에요. 옛날부터 오래된 법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조건과 결과의 모형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건, 결과.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형법 250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면 조건이죠? 살해하면 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징역 또는 유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법은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게 법의 기본적인 마인드라 합니다. 이걸 이걸 마인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무엇이면 무엇이다. 그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게 인이 되는 거죠. 이게 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률 관계는 인과 관계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관계? 그게 인과가 뭐야? 원인과 결과 관계라 이 뜻이에요. 무슨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다 이게 인과. 그래서 무엇이면 무엇이 이게 법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여기에 맞추어서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부동산 공법 같은 것은 이거 위에다가 목적 프로그램 규정으로 법을 만들게 한 거죠. 그럼 목적 프로그램 규정의 조건은 목적과 수단의 모형으로 있죠. 틀이 다르잖아요. 조건과 결과가 아니고 목적과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이냐? 법을 한번 보자고. 1조, 국계법의 1조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과 보조를 위한 계획의 수립 집행, 계획의 수립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기 줄치고 그걸 1번. 계획의 수립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걸 2번.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국계법의 제1조의 목적은 자 2번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2번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번을 정한 거야. 그럼 국계법의 목적은 이를 위하여 1번을 정한 법이 국계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2가 공공복리 증진이고 국민의 삶이잖아. 삶의 증진 노모죠. 그럼 1번은 수단으로서 계획을 정한 거야. 뭐를 정한다? 그래서 법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법이나 소송법이나 이런 법처럼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날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전부 다 이런 목적과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규정적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뒤에 아직 책이 안 나와서 뒤를 못 봅니다만 건축법도 목적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법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정비법의 목적도 똑같아요. 이런 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어요. 그러면 국계법의 목적은 길게 하지 말고
2번을 위하여 1번을 정한 법이다. 자, 2가 뭐냐? 공공복리 정립과 국민의 삶의 증진 도모죠. 1이 뭐냐? 계획이 수다. 맞죠? 그거를 목적과 수단의 모형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는 꼭 나온다 했는데, 자, 용어 정의는 이 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용어 정의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죠. 어떻게? 자, 딱 보니까 용어 정의가 계획에 관한 용어 정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 뭐에 관한 거? 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 다 모아놨어, 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기반시설 연동이라 해가지고, 요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계획은 이 법을 계획을 보면서 다 나옵니다만은 우선 국가계획이 나온 거죠. 자, 국가계획을 한번 보자. 자, 페이지 15페이지.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장 16개 부처 장관이잖아.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국가계획이다. 아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 도로 깔고 공원을 까는 것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이 포함된 계획, 이것이 국가계획이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제일 중요하죠.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라, 다음 둘 이상의 시군, 이거를 먼저 광역계획권을 정해놓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근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이란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아요? 금방 봐라. 보고도 속잖아. 맞다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둘 이상 시도, 시군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게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 안 하면 그냥 둘 이상의 시도요, 시군이지 광역계획권이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럼 결론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도,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이 된 그 지정된 권역 안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이 뜻이야.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되기 전에는 그냥 둘 이상의 시도고 둘 이상의 시군이라 이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러면 틀린 거잖아, 방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어느 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그래서 붉은 글씨로 딱 해놨죠. 그게 동그라미 치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계획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계획이라고 했다. 이거죠. 이때 도시군이 뭐냐? 아까 특광, 특특, 시군, 요것을 우리가 도시군이라고 한다. 자, 특광, 특특, 시군. 이게 도시군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 이 도시군을 다른 말로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시군 계획은 다시 기본계획과 무슨 계획? 관리계획은 아니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의 특광, 특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의 동그라미. 왜 종합계획이냐? 기본계획은 토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반면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종합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밑에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지침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역시 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별표 3개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냐? 이 도시군이 아까 풀면은 특광, 특특, 시군이었죠. 특광, 특특, 시군, 도시군. 관리가 뭐냐? 관리가 개발과 정비와 보전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묶으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광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자 토지 이용에서부터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다. 자, 다음의 계획이다. 이때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다음이 가번,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과 변경. 거기 지역의 용도 지역의 지자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그래서 구역의 구자, 지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번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설치 정비. 자, 기. 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거, 사. 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바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시험 문제 이게 참 잘 나오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 이 개발, 정비, 보존이 관리라는 거야. 특광, 특특, 시군의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지구 기사지에 관한 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다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시작 특광, 특특, 시군의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지구 기사지에 관한 계획. 자, 왜 지구 기사지라고 했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지구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그 지구를 지키는 기사가 누구냐? 뭐 태권도 보이 뭐 옛날에 그랬죠. 나라라 뭐 이렇게 했는데 난 몰라. 그런데 진짜 지구도 부동산이라는 거야. 그 부동산을 지키는 기사가 누구냐? 아, 내 생각은 지구 부동산을 지키는 기사는 공인중개사라 이런 뜻이야. 그럼 남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인중개사요. 땅 사러 가는 거야 한마디로. 대통령 가라 하면 총 맞을 것 같아. 안 가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구기사지. 다 같이 지구기사지. 시작. 그래서 지난번에 합격자 모임에 떡 갔는데 야, 그 호텔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수강생이, 합격생이. 교수님, 지구기사직 하면서, 이렇게 거수로 지구기사직을 인사를 하더만요. 인사 받으니까 새롭더만요, 한마디로. 다 같이 지구기사직.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특 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용에서부터 후생안보 문화 등에 관한 지구기사지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역과 지구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구역인데 구역은 개도, 수시, 입이야. 한마디로 개가 수시로 입을 열면 아이고 개가 입 열면 시끄러워요. 개 키우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개도, 수시 이게 5가지 용도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계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거.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 자, 이것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할 때 잘 봐야 돼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이야. 그럼 여기서 용도 지역이나 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럼 행위 제한 이거. 그리고 또 지역과 지구가 구역이 되면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 그럼 이런 것 등은 요까지가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고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과예요. 효과 내지는 이거는 후속 조치가 되는 거예요. 후속 조치.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가,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규를 답으로 찾아야 돼요. 요게 옳은 거고, 내용이고, 여기 있는 거는 답이죠.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행위제한, 용도 지역 지구에 의한 행위제한이라든가 지역도면의 고시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후속조치라, 후속조치. 후속조치니까 이런 거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요것밖에 없어요. 지구기사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과 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그러면 행위제한 아니다 이거야. 지정과 변경에 관한 것만 그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방, 특특, 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교통산업, 부색,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지구기사지에 관한 게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다. 이거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이거. 자, 이건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 어떤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의 일부예요, 일부. 이 도시의 일부. 자, 요 지역 일부입니다. 일부. 자,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 미관, 양호한 환경.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머리글자 뜨니까 이렇게 일기미양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이 일부 지역, 요거를 도면으로 옮겨보면 요런 지역입니다. 서울의 신도림, 아니면 신도림역이. 그럼 여기는 이제 요렇게 지역이 있는데, 지하철 1호선하고 그 다음에 2호선 요렇게 환승역이 환승역. 그럼 여기 이렇게 건물이 높게 올라가 있어요. 거의 빡빡하게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건물 지은 지 한 4, 50년 됐어요. 건물이 낡아가지고 타이로가 뚝뚝 떨어지고 하여튼 길 가는 행인이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뭐 이렇게 사고도 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도로는 좁아 비틀었고 사람들은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수백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복잡하지. 자, 이런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옛날에 안 되었던 용도를, 야, 여기다 백화점 세우게 해줄게.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폐율 1.5, 용적률 2배까지 높여줄게. 2배. 높이 제한 1.2배.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데 여기 도로 요만큼 좀 내주시오. 도로 요만큼 좀 내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10층짜리인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주니까 20층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해줄게. 옛날에 백화점이 안 들어섰는데 지금 백화점, 시집이, 영화관 이런 걸 다 세울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대신에 그 대신 도로 요만큼 물리 달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 건물주인이 내라도 빌려서라도 무수고 세우지. 지금 10층인데 20층 세워가지고 임대 수입이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건물주인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좋죠. 왜? 휴지 안 대고 코 풀었잖아. 그러니까 보상비 한 푼도 안 주고 도로 넓어졌잖아. 그 지역의 주변 경관이 양호해졌잖아. 미관이 좋아졌잖아.
도시 기능이 살아났잖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지역이다. 그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도 주변 경관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은 옆에다가 누이 좋고 뭐 좋다고? 그렇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굳이 지구 단위 계획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예를 쓴다면은 이렇게 일기미양체라 다 같이 일기미양체 시작. 봐봐요. 도시군 계획 수립되는 게 일부에 대하여 일부 기능을 정리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또 하나의 도시군 관리 계획. 왜 이걸 여기 있잖아.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할까? 옆에 딱 적으면 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놓고 우리 동네 잘 사는 곳이야. 뭐 하는 거? 우리 동네 잘 살게 하는 지역이 그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이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다 같이 일기미양체 시작. 일기미양체.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있죠. 보입니까? 그 밑에 입지규제 무슨 구역? 최소구역. 자,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여러분 대구를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대구에 동부 고속도로 고속터미널 있었죠? 에? 그리고 그 옆에 동부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었잖아요. 효목동에 있었잖아. 그리고 그 만촌동으로 만촌동 맞나? 만촌동 넘어가면 남부터미널이 있었는가? 그 경산 가는 버스 터미널 있었잖아. 그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옆에다가 복합환승센터 세워줬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대구역이라든가 역세권이잖아. 맞죠?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 지역. 3개 이상의 노선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동대구 역세권이라든가 거기다가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올 때 신세계 자기들이 들어오자 해서 들어온 거야. 대구시에서 들어오라 해서 들어온 거야. 대구시가 땅 내줄 테니까 여기 백화점 세워달라 한 거야, 한마디로. 그 신세계가 20년 동안 땅 그거를 사용하는 거야, 무상으로. 그 옆에다가 복합환승센터 지어주고 이렇게 역세권. 이 지역에 원래 입지 규제가 심했어요. 규제가 심한 지역을 규제를 뭐 해주겠다는 거야? 최소화시켜 주겠다는 거야. 규제를 최소화시켜 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기능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정비하고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켜주는 구역. 그게 무슨 구역이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고 그 안에 수립되는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 이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여기다가 CGV 영화관도 들어서고 환승센터도 들어서고 백화점도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완전 복합적으로 바꿨잖아요. 개발한 거잖아. 맞죠? 이런 지역을 뭐라고? 규제를 최소화시켜 준다고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를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또 하나의 도시군 관리계획.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거기 들어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뭐를 수립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야.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개발계획이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수립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고, 뭐 어렵나 이거지 한마디로.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 너무 쉬운데요. 선생님을 그늘을 벗어나면 너무 어려운 게 공법이야. 이까지. 선희씨 어렵나? 안 어렵지? 그래, 그런 마음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 뭐에 관한 거? 이거 내가 몇 번 했는데 입이 다 아프네. 한마디로 입이 다 아파. 응? 그럼 시설이 어떤 거야? 이게 시설. 오늘 아침에 내가 급해가 택시를 타고 와서 당황했어요. 택시 타고 오니까 14,000원 걸리네. 한 2만 원 가까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설은 기반시설부터 나오죠.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에요? 그럼 기반시설이 뭐예요? 기반시설은 뭐냐고요?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기반시설. 무슨 시설? 그럼 여러분, 여기 산을 깎아서 도시를 만드는데, 그럼 맨 처음 뭐 깔아야 됩니까? 맨 처음 도로 깔고, 청사 짓고, 학교 짓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무슨 시설이야? 기반시설이다 이거죠. 자, 그럼 기반시설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반시설은 교공, 유공, 방보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선생님이 굵게 표시한 거에다가 동그라미만 치면 돼. 보입니까? 자, 그러면 끝에 도로, 절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그 다음에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유통공거, 그 다음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 방제시설, 보건위세, 환경기초. 그래서 굵은 글씨로 연결하니까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오늘 내가 몸이 조금 찌부둥해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얼굴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하고 갈게요. 아버지와 아들 얘기 지난번에 했나요? 안 했죠? 서리 씨 잘 들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 아버지가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거든. 진짜 아들이 진짜인 줄 알고 아버지 말을 듣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열탕에 들어간 거예요. 어뜨거라! 그 속속을.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뭐라고요?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마치고 둘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마침 도로가에 풀빵 장사가 있어서 풀빵을 3개 샀어요. 하나는 아들 주고 2개는 아버지가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었어. 아들아, 배부르지?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풀빵 하나 먹은 사람이 배부르면 2개 먹은 사람은 배 터지겠네? 근데 이제 길 가니까 아버지가 성질나도 두드려 패지는 못하고 꾹 참고 집에 왔어요. 그 엄마 보는 앞에서 아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서 막 두드려 팼어요. 두드려 패니까 아들이 그래 죽여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나. 좀 그냥 웃어줘봐 그냥. 선생님이 얼마나 애처로워 여러분. 분위기 살리려고 아버지 엄마 소리도 하고 말이야. 자, 그래서 교통시설하고 무슨 시설? 환경기초시설까지 다 같이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이거 그냥 하면 잘 안 돼요. 중국식으로 발음하라고요. 교공, 유공, 방보환. 좀 이렇게 액센트를 줘봐요.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좀 애교를 좀 떼라니까.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자, 그럼 이게 우리가 기반시설인데 여기 한번 봐. 이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을 때 들어오면 좋은 시설이 있죠. 선생님 옛날에
시골에 전기불은 언제 들어왔어요? 73년도요? 그럼 선생님 몇 학년 때 들어왔어요? 중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그래요. 봐라.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전기불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전기, 가스, 수도 들어오면 좋은 거지요? 아, 그래, 안 그래? 그 들어오면 좋은 게 뭐야? 유통 공급이야. 무슨 시설? 거꾸로 나가면 좋은 것도 있죠. 나가면 좋은 시설이 뭐야? 더러운 거, 폐차장, 하수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 해? 환경기초시설. 무슨 시설? 그 다음에 사람의 죽음과 생명 연장을 위한 삶과 죽음과의 관계되는 거.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또 어디 가요? 3750도가 되는 화로에 들어가요. 3750도가 어디지? 화장장. 네. 예? 장례시설로 통합됐다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이제 화장장이나 묘지 이런 게 전부 다 죽음 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죽음 관계에 있는 거 보건위생시설.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59년도에 대구에 큰 태풍이 하나 왔는데, 그렇지, 사라오. 사라오 태풍이 왔는데 그때 금호강이 범람했어요. 금호강. 제가 태어난 곳이 입석동입니다. 아양교다리 건넜어. 장효조 고인이 되신 야구선수하고 그 아양교 다리 밑에 잔디밭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때는 포장도 안 됐었잖아요. 운동도 많이 했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범람한다 또는 재해가 난다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한 무슨 시설? 방제시설. 자, 그 다음에 도로, 철도, 공항 이걸 만드는 것을 무슨 시설? 교통시설. 자, 그거 만들고 남는 짜투리 땅에다가 만드는 게 광장, 공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공간시설. 무슨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공공문화 뭐라고? 체육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줄칠 게 있습니다. 나번에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거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을 밑줄 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방금 공, 유, 공, 방, 보, 환 다 같이 교공, 유공, 방, 보, 환 이걸 무슨 시설? 기반시설. 무슨 시설? 기반시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공부할 때 왜 이걸 공부하느냐? 지난번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기반시설 조합으로 옳지 않은 거. 교통시설 땡땡, 도로, 철도, 공원 가면 틀리죠. 공원 때문에.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시설 땡땡, 광장, 운동장 타면 틀리죠. 운동장은 어디입니까?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들어갈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봐봐요. 여러분들이 일 마치고 동네 헬스장 가서 운동합니다. 그거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야? 공공필요성이 없는 거야? 공공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종합 운동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에 헬스장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시에서 운영하고 공공이 운영하니까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말이 붙은 거예요. 그냥 체육시설 하면 되는데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즉 이렇게 말을 붙인 거죠. 이거 얼마나 법이 재미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시설? 기반시설. 다 같이 교공유공 방보안 시작.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요거는 요 기반시설 중에서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된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도시군 뭐라고?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무슨 시설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잖아. 무슨 시설?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이 돼? 도시군 계획시설이야. 무슨 시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시는 선희 씨가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선희 씨 아가씨야. 결혼하고 나면 아줌마로 바뀌잖아요. 똑같은 경우인데 똑같은 거예요. 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기반이고 결정이 되면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이거야. 그러면 요걸 주의해야 돼. 뭐가 주의하냐? 자, 한 장을 넘겨서 딱 봐봐요. 넘겨보면은 17페이지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별표 하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보입니까? 17페이지 제일 위에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입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용어 정의와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면 누구든 맞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벌써 한 문제 틀린 거다 이거야. 기반시설 중에서 뭐로 결정이 된 거? 도시군 관리에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이야? 도시군 계획시설이잖아.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기반시설로 고치면 틀리니까 그런 거를 주의를 해주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 있어요. 자, 광역시설은 범위가 넓은 거잖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이 있고 둘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있는데 걸쳐 있는 시설 옆에 길쭉이라고 적어. 뭐라고요? 길쭉한 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오동통이라고 해요. 무슨 통? 오동통. 자, 그럼 이거는 우리는 무슨 시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고속도로. 이게 길잖아요. 공동구. 도로 밑에 붙어 있잖아. 공동구. 이런 거 길쭉한 거는 우리는 뭐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거고 그 다음 공항이나 공원이나 이런 거는 오동통하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두 가지. 걸쳐 있는 광역시설, 이용하는 광역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이와 같은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 보존, 원활한 소탕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 하죠. 그럼 여러분 요즘 신도시 들어가면 전봇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땅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밑에 구멍 뚫어놓고 가스관, 수도관, 송유관, 전기선 다 모아놨죠. 이게 들어가는 공동으로 들어가는 구멍이니까 이 구멍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공동구. 그래서 지하 매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입니다. 도로공원, 철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공시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도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공공용 시설이 있고 공용시설이 있어요. 공공용은 일반 국민이 널리 사용하는 거고요. 공용시설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청, 청사다, 청사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공무원이 이용하는 거구나. 이거는 공용시설이야. 물론 일반 국민도 이용을 합니다만은 늘 상주하는 사람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잖아요. 이거는 공용이야. 근데 공공용은 바로 바다라든가 해변이라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와 같이 일반 국민이 널리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공공시설이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도로, 철도 등 공용시설이다 하면 틀리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공공용시설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해 두시고 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아까 봤고 도시군계획사업인데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우리가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시행자가 나와. 그래서 국계법은 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시행자라 안 하죠. 주택법은 사업주체라 하잖아요. 그 사업주체가 시행자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용도지역, 지구구역. 요거는 뒷파트에서 설명하면 되겠는데 일단 용도지역이 뭐냐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줬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도 있는 자료 있잖아. 지도. 오늘 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자, 그럼 일단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좀 여기서 이제 아까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여기 있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기사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용도 지역은 이 토지에다가 녹지, 주거, 상업, 공업, 주거 이렇게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토지 이용의 규제 제도가 용도지역제예요. 이게 있을 때와 이게 없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난 겁니다. 주거용도는 주거용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공업지역은 공장용도, 공업용도에 맞는 건물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토지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용도 지역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땅이야. 여기는 공장이 들어서. 여기가 묘지가 들었었어. 납골당. 이쪽은 주택이 들었었어. 이쪽은 공장이 들었어. 이 공장의 근로자는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겁이 나. 못 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맨날 저녁에 가위 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땅을 이 용도를 딱 정해주는 거야. 그럼 주거 지역이면 주택이 들어서야지 묘지라든가 이게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 수임세를 부여해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용도 지역이야. 이걸 우리가 1차원적인 경우죠. 그 다음 이제 용도 지역 속에다가 여기다가 주거 지역이니까 경관이 좋아야 돼. 경관지. 자, 여기는 이제 상업적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안 돼.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이 녹지니까 여기는 고도지구, 공항 주변.
이렇게 용도지구를 정하는 거죠. 그럼 용도지구는 2차원적이죠. 이게 뭐냐? 여기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추가적 부수적으로 지정하는 또 하나의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 읽어보세요. 용도지구를 뭐라고 해놨는가?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라고 했나요? 지역이라고 했나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 속에 또 하나의 지역을 정한 건데 그것이 용도지구라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지구 이거를 묶어서 여기서 시가화를 조정하다.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녹지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용도구역을 정합니다. 그 용도구역은 3차원적이야. 자, 이거는 여기 보는 용도지역, 지구, 용도지역과 지구, 여기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를 통해서 국지적으로 이렇게 용도지역과 지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또 하나의 용도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은 우리가 도, 관, 농, 자라고 해서 일단 4개 용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서 4개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이 세분화되면 16개,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3개,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이렇게 해서 4개 용도가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녹이 되는 거죠. 이 4개야.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다시 3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되니까 관리지역이 3개. 그래서 요거 4개에다가 관리지역 3개에다가 7개. 요거 2개 합하니까 9개. 그래서 이 4개 용도가 그 다음에 9개의 지역이 됐죠. 됐다가 다시 주거지역이 세분되면 전일존이야. 그러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중일유건이야. 그러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도 다시 전일존이야.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 다음에 준공업.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래서 녹지 3개, 공업 3개, 상업 4개, 주거. 이게 전용주거가 1종, 2종 2개. 그 다음에 일반주거가 1종, 2종, 3종 3개. 준주거니까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이 4개, 공업이 3개, 녹지가 3개.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16개야.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개야. 요거 2개 합하니까 결론적으로 21개 지역이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렇게 4구 2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4구 21. 이게 용도지역이다. 그럼 지구는 몇 개냐? 지구는 현재 9개 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개도, 수시로 입을 연다고 해서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해서 5개 구역이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9개, 용도구역 5개. 이게 국계법의 용도지역지구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됩니다. 그 밑에 5번째 기반시설 연동은 딴 게 아니에요. 아파트만 많이 세우고
도로공원 학교를 안 세우면 이게 난개발이 됩니다.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와 동시에 개발행위와 동시에 도로공원 학교 이런 걸 같이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반시설 연동제인데 그게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죠. 이게 주요 용어정의인데 여기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해야 되니까 이 용어정의를 이렇게 알아두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방역도시계획 갑니다. 그래서 요번 1, 2월은 상세하게 하는 게 있고 그냥 건너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저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690페이지 교과서가, 내 교과서가 690페이지. 근데 다른 출판사 책을 보니까 850페이지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790페이지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690페이지로 만들었으니까 조금 부담은 적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